백악관 말하기 수업, 버락 오바마. 24세 무너진 청년이 역사를 바꾼 연설을 하기까지. 1996년 가을, 시카고 도심의 한 고층 빌딩 회의실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양복을 빼입은 자선 사업가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24세 젊은이 하나가 섰습니다. 이름은 버락 오바마. 당시 그는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 지역에서 주민들을 조직하는 커뮤니티 활동가였습니다.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이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속으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일이 익숙했고 말 한마디로 군중을 설득하는데 능숙하다고 여겼습니다. 준비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잔뜩 앉아있는데 그걸 보니 내 차림새가 그 자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 시작한 지 45분쯤 지났을 때였나? 갑자기 몸이 굳어버렸지. 생각의 흐름이 완전히 끊긴 거야.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오바마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논리도 준비했던 말도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훗날 그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당연히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지. 그때의 기분이란 바보가 된 것 같았거든. 정말 창피했어. 이 사람이 8년 뒤 미국 전체를 눈물 찢게 만든 연설로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오바마 재임 8년 내내 그의 연설을 곁에서 지켜본 백악관 스피치라이터 테리 수플렛의 책 백악관 말하기 수업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연사 버락 오바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말하기 두려움의 정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하십니까? 발표 전날 밤 잠을 못 자거나 마이크를 잡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바마조차 그랬으니까요. 보스턴 대학교 불안 및 관련 장애 센터의 심리학자 앨런 핸드릭스 박사는 말하기 두려움의 근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안전, 사랑, 소속감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거절은 생존에 치명적이었어요. 가족이나 부족에서 쫓겨나면 곧바로 늑대 무리에 던져지는 셈이니까요. 말 그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집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긴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지 않으려는 본능, 집단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는 본능. 그 본능이 우리가 무대 위에 서는 순간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기가 두려운 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바마도 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사가 되기 전에도, 된 후에도. 그렇다면 오바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그 답은 의외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2장 교회 지하실에서 배운 것 말하기의 시작은 듣는 것이다. 시카고 굴욕의 사건 이후에도 오바마는 커뮤니티 조직자로서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계속 만났고 교회 지하실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꾸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청중이 12명 뿐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그 소수 앞에서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연설이란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는 교회 지하실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아버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어머니, 동네에서 사라져가는 희망. 그 이야기들이 쌓이면서 오바마의 말 안에는 점점 사람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연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 가치관과 신념, 두려움과 실망, 미래의 목표 이야기 말이야. 누구에게나 고유한 이야기가 있어.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이야기였지. 오바마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함께 교회에 있던 흑인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낮에는 버스 기사로 일하고 토요일이면 작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 그분들은 보통 100명 남짓한 신도들 앞에서 말했지만 이야기를 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들에게서 오바마는 리듬을 배웠습니다. 침묵의 힘을 배웠습니다.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와 청중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는 법을 배웠습니다. 교회 지하실에서의 그 반복이 없었다면 훗날의 오바마는 없었습니다. 3장 하버드에서 자신을 찾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찾으면 달라진다. 1991년 28살의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오바마는 하버드 로스쿨의 법률 학술지 하버드 로 리뷰의 회장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어느 날 저녁 만찬 행사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개할 인물은 하원 의원 존 루이스. 흑인 민권운동에 살아있는 아이콘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어릴 때부터 존 루이스를 동경해왔습니다. 1965년 셀마에서 몽고메리로 향하는 행진에서 곤봉에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사람. 오바마에게 존 루이스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 오바마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준비한 문장이 아니라 진심이 나왔습니다. 몇백 명 앞에서의 57분짜리 짧은 연설이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후 오바마는 10여 년간 자신만의 목소리를 다듬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시카고 대학교 로스쿨에서 헌법, 시민권, 투표권을 가르쳤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웠지. 하지만 그 여정에서 오바마는 한 번 크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실패가 오히려 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사장. 2000년 선거의 패배 정보는 머리를 채우지만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인다. 2000년 오바마는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의 정치 인생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선거였습니다. 패인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이야기를 풀어놓는 대신 논점과 사실, 정책을 나열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말이 항상 장황해졌고 청중의 눈빛은 금세 흐릿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못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 하원의원 선거운동을 할 때 나는 이야기를 풀어놓기보다 논점이나 사실, 정책을 나열하는 데 집중했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 말은 항상 장황해졌지. 한마디로 경험이 부족했던 거야. 낯선 사람들 앞에서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 패배는 쓴 약이었지만 오바마는 그 약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교훈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은 정보를 듣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듣고 움직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반응할 때 비로소 행동이 따라옵니다. 오바마는 그것을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4년 뒤 그 모든 실패와 배움이 한 무대 위에서 폭발합니다. 5장. 2004년 보스턴, 역사를 바꾼 16분. 2004년 여름, 보스턴 플리트 센터. 미국 민주당 전국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기조연설자 명단에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버락 오바마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 전국 무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백악관 말하기 수업의 저자 테리 수플렛은 그날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차원에서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는 소식에 그저 누구인지 보러 대회장으로 나갔다고 회상합니다. 버락 오바마는 미소 띤 얼굴로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한 후 그는 대회장의 사람들과 집에서 지켜보는 수백만 명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케냐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염소를 몰고 초라한 양철 지붕의 판잣집 학교에서 공부했죠. 아버지는 미국에 와서 공부하던 중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케냐와는 반대편에 있는 캔자스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두 분은 제게 축복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식 이름, 버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관용과 포용의 나라 미국이라면 그런 이름이 결코 성공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믿으셨던 것입니다. 연설은 계속됩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다양성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라고, 이 나라가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에서 그는 이 말을 던집니다. 자유주의적인 미국도 보수주의적인 미국도 없습니다. 흑인의 미국, 백인의 미국, 라틴계의 미국, 아시아계의 미국도 없습니다. 오직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16분간의 연설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오바마는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테리 수플렛은 그 자리에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연설이 끝난 뒤 오바마의 보좌관 데이비드 엑설로드는 수년 뒤 이 연설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오바마가 오랜 세월 동안 자기 정체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연설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이 살아온 궤적도 깊이 이해하고 있었죠. 오바마가 위대한 연설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화려한 수사법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완벽한 문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청중과 함께 나눌 용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흥미로운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오바마의 연설이 청중을 그토록 강하게 끌어당긴 이유가 단순히 감동적인 내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팀은 발표자가 청중에게 말하는 동안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참가자들의 뇌파가 점점 동기화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신경결합이라고 부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 및 신경과학 교수 유리 해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설 같은 소통 행위는 화자와 청자의 뇌를 하나로 연결하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뇌 패턴이 비슷해질수록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오바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전할 때 청중의 뇌는 그의 뇌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율의 정체였습니다. 6장 감정이 논리를 이긴다. 뉴타운의 눈물. 2012년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살의 청년이 교실로 난입해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직원을 총으로 쐈습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5살에서 10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오바마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을 시작한 지 채 1분도 되지 않아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연설문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말을 이으려 했지만 또 멈췄습니다. 약 10초간의 침묵. 마음을 추스르려 애쓴 뒤에야 고개를 들고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희생자들은 대부분 아이들이었습니다. 5살에서 10살 사이의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에게는 앞으로 아주 많은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일도 졸업식도 결혼식도 자신의 아이들을 낳아 기를 시간도. 이 연설 영상은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전반을 통틀어 가장 많이 시청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왜였을까요? 유려한 표현 때문이었을까요? 완벽한 논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아이의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솔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대통령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테리 수플렛은 말합니다. 말에서 가장 감동적인 요소는 논리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감정이라고. 그리고 그 감정을 진달하려면 화자가 먼저 감화되어야 한다고. 통계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2014년 미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가 퍼졌을 때 실제 미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은 단 2명이었습니다. 오바마 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리학자 닐 타이슨은 지적합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게 된 과정이 이성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면 이성으로 설득하려 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의 마음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열립니다. 오바마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마무리. 24세 굴욕에서 마지막 연설까지. 2017년 1월 20일 아침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 대통령직을 마친 버락 오바마가 미셸과 함께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막 선서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오바마는 전직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물이 아닙니다. 기념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는 여러분의 의지이며 서로의 말을 듣고 논쟁하고 함께 모이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걸고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지 잠시 멈춰가는 순간일 뿐입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오바마는 미셸과 함께 의장대를 지나 계단을 올라 대기 중이던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고 그렇게 오바마의 대통령 임기가 끝났습니다. 1996년 시카고의 회의실에서 얼어붙었던 24세 청년. 교회 지하실에서 12명의 청중 앞에서 반복했던 사람. 2000년 선거에서 패배를 삼키며 이야기의 힘을 깨달았던 사람. 2004년 보스턴에서 16분으로 미국을 뒤흔든 사람. 2012년 뉴타운에서 눈물을 훔치며 한 아이의 부모로서 말했던 사람. 그 모든 여정이 결국 이 마지막 말로 이어졌습니다. 테리 수플렛은 묻습니다. 오바마가 위대한 연사가 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고.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다. 말하기 역시 기술이다. 모든 기술이 그렇듯 배울 수 있고 갈고 닦을 수 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하는 것이 좋다. 오바마가 보스턴 전당대회에서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와 캔자스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아이로 자랐지만 그 이야기야말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와 가장 깊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오바마잖아. 나는 대통령도 아니고 하버드 출신도 아닌데 이 이야기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맞습니다. 우리는 오바마가 아닙니다. 전당대회 기조연설을 할 일도 없고 수백만 명 앞에 설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테리 수플렛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바마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자기 이야기를 찾아간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열려 있습니다. 테리 수플렛은 우리에게 딱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말할 자격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바마도 24세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긴장하고 떨리고 자신 없는 것은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안고 무대에 서십시오. 오바마가 그랬던 것처럼. 둘째, 내 이야기를 찾으십시오. 오바마가 2004년 보스턴에서 청중을 사로잡은 것은 화려한 수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케냐 출신 아버지, 캔자스 출신 어머니,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진 아이로 자란 자신의 이야기. 그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실패, 가족과의 갈등,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그럼에도 다시 일어선 경험. 그것이 어떤 이야기든 그 안에 당신만의 힘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흉내내지 마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셋째, 작은 무대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바마는 처음부터 전당대회 기조연설자가 아니었습니다. 청중 12명뿐인 교회 지하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반복이 쌓여 16분짜리 역사가 됐습니다. 오늘 당장 가족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내보십시오. 동네 모임에서 한마디를 꺼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작하십시오. 말하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증명했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실패를 삼키고 자기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곧 말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당신을 항상 응원합니다.